일본의 명문대학교 강의실. 일본인 학생이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제는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교수님께 소리치고 있고, 교수님은 얼굴이 빨개진 채 일본 여학생을 노려보는데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게 사실이냐며 웅성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유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신데 대학 때 일본으로 유학을 온 어머니께 아버지가 첫눈에 반해서 오랜 구애 끝에 두 분은 결혼하셨고 그 결실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다 성인이 되어서 일본에서 정착하여 살고 계시지만 어머니의 친정인 외가는 한국에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몇 번 한국인 외가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한국을 가보지 못했어서 어린 시절 한국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서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해요. 제 피의 반은 한국인이니 더 한국이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치아도 고르게 났는데 그걸 제외하면 외향이 다르지 않아서 친구들도 제가 혼혈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니던 제게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을 듣게 된 날이었죠. 선생님은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빈민국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한 선진국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일본이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돕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수업을 들으며 정말 즐거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어머니의 나라를 도왔다니 어린 마음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제가 배운 역사 공부를 신이 나서 말을 했죠. 저는 신나서 말했지만 왜인지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으셨고 제 말을 듣자마자 교과서를 펼쳐보시고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무서운 표정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 정도였죠. 어머니는 긴장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게 잠시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앞에 앉았는데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인해 희생되었다는 말씀을 한참 동안이나 해주셨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사실을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어머니가 말한 내용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죠.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멋대로 판단했고 더 이상 역사 수업 때 공부한 내용을 어머니께 전달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어머니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렇게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다투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국에서 중학교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고 아버지는 반대하셨죠. 항상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게 원망스러웠어요. 두 분은 오랜 시간 다투셨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이기셨는지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한국에 있는 외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며 한국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부모님 없이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한국에 가는 게 정말 싫다고 울고 떼를 써도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일본인인 저를 한국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불안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통일교여서 저 말고도 일본인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도 제게 친절했어요.
게다가 저는 어머니께 어렸을 때 배워서 한국어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없었죠. 그렇게 여러 친구들도 만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일본과 다른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한국인 친구들은 일본에 비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녔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한국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많은 학원을 다니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죠. 한국에 와서도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종종 했는데,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되어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는 친구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들을 말하면 일본의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서는 학원을 안 다니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한국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어요. 그날은 중학교 3학년 역사 수업 시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배우는 날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국이 일본을 발전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두근두근 설레었고,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며 축혀 세워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레임도 잠시,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제 얼굴을 창백해졌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죠.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일본이 한국인에게 식민시대에 저렇게 행동한 게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선생님은 굳은 표정을 하시며 맞다고 대답하셨어요. 일제시대 역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담했던 일제시대를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역사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의 제 심정은 지금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역사 수업을 듣고 나면 한국인 친구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서 쉬는 시간엔 교실에 엎드려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그런 제게 내색하지 않고 잘해주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내용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잠시 들은 얘기 말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는 말만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배우며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에 돌아와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1학기 시험을 봤을 때 저는 최상위권 성적이 나와서 얼떨떨했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며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지만 일본인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어도 학원을 많아야 한두 개 다니기 때문에 한국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최상위권의 성적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친구들은 저를 보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렇게 1학년 때는 즐겁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2학년이 되었어요.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듣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한국에서 배웠던 역사가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2학년 과목 중 역사 과목을 신청하고 말았어요. 근대사 역사 수업을 배우게 되는 날은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는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수업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근대사 역사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을 칭찬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도와주었는데 한국은 괘씸하게도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주장하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또한 전범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애국자이며 영웅이라고 가르쳤어요.
특히 일본 제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총리이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주도한 도조 히데키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며 교육을 했어요. 저는 일본 고등학교 과정에 역사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에게 중학교 과정에서 혹시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친구들은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으로 알고 있었고 강제징용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을 동원하였다며 제 말을 정정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나라의 한국과 일본이 배우는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충격이었고 왜 일본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수업을 들을수록 대체 일본이 말하지 않는 역사가 무엇일지 궁금해졌고 방학 때 한국 여행을 핑계로 한국에서 일제시대의 참혹함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을 돌아다녔어요. 서대문 형무소, 3.1운동 기념관, 유관순 열사 기념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등 수많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었죠. 제가 확인한 사실은 중학교 한국 교과서에조차 볼 수 없었던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본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실제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깊이 실망을 했고 일본의 근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제가 보았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했지만 친구들은 다들 예전의 저처럼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반응을 했어요.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게 분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참담한 심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인에게 역사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죠. 어린 제가 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오히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결국 진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저는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도쿄의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첫 교양 수업은 교양 과목 중 가장 먼저 근대사 역사 강의를 신청했어요. 사실 근대사 역사 강의를 신청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과정에서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말이죠. 하지만 제 희망은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명문대학교 강의에서도 고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잘못된 사실을 말하셨는데도 당당하게 가르치셨죠.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절망했어요.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죠. 그렇게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교수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그날은 수업 중에 교수님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독도가 17세기부터 오키 섬의 어부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어업 활동을 하고 있고 1667년 일본의 문서인 오키국 도풍토기에는 오키섬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지역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강의를 하셨죠. 그 당시 저는 독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수업 도중에 교수님께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발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세종대왕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17세기에 오키섬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지역으로 이용했던 기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어부 안용복은 17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금지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1905년에 독도를 신의 마현에 편입한 후 이를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 반박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정부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관할하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이 칙령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재조장하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왜 교수님은 역사학자신데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일본은 자국민인 일본인들을 역사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서 진실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제 말에 교수님은 얼굴이 붉어지신 채 저를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지지 않고 교수님을 마주보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이게 정말 사실이냐면서 여기저기 대화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잔뜩 화가 나셨는지 학생이면 학생답게 예의를 갖춰야지 어디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냐며 각오하라고 하시곤 강의실을 나가버리셨어요. 교수님이 나간 후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다가와서 제가 한 말이 진짜냐며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도 다르다며 충격에 빠져서 물어보았죠. 강의를 같이 듣던 한국인 학생들은 제게 와서 한국의 독도를 일본인인 제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이후 저는 수업방해로 가벼운 교내봉사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역사학자가 꿈인데 왜곡된 역사가 아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제가 쓴 사연을 더 많은 일본인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유이님의 사연을 보면서 일본 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는 싫지만 유이님 같은 일본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유이님이시라면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